네, 필리핀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 진통호를 이렇게 몰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필리핀에서 북한 선박이 몰수가 됐습니다.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는데 어떻게 좀 위기 의식을 좀 느낄까요? 느낄 수밖에 없죠. 예.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쏠 때마다 파편이 막 인근에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거기에 의거해서 그 재산을 동결하게 돼 있는 31척 중에 한 척이기 때문에 예. 북한 요걸 좀 피하려고 시에라리온으로 이제 국적을 바꿔놓고 이렇게 위장을 했지만 네. 등록번호로 딱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중국에 있는 북한 회사죠. 예. 근데 편의 추적이라 그래서 그 국적은 등록상으로는 시에라리온으로 바꿔놨는데 그런데도 잡혔다. 그럼 이제 다른 배들도 운행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숨통이 막 조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앞장서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나오기도 전에 북한 선박을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고 예. 지금은 이제 단둥항에는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렌이나 이런 북한 선박이 많이 드나드는 항구에도 조만간 실시할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효과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막판에 제재안 일부가 수정이 되면서 내용에 빈틈이 생겼다라는 지적도 일부에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첫 집행이고 과거에는 검색 수준이었는데 특수 장비까지 가서 2차에 걸쳐서 검색을 했고 더군다나 그 선박 자체를 몰수를 하고 선원들을 추방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이것이 다 국제 공조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엔이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그 국가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에서의 그 검색이나 봉쇄 조치는 굉장히 허술하게 할 경우 국제사회 비난을 해당 국가가 다 받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금융 제재라든가요. 예. 눈에 보이지 않고 북한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기만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등록 번호는 못 바꾸지만 다양 여러 가지 위장책을 폈는데 앞으로 북한이 이런 그 다소나마 그 허술한 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은 과거와 다른 그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바뀌어진 현상을 넘어진다고 또 뭐 구멍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그 제재 조치도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구멍이 다소 있다면 그걸 메워나갈 수 있는 국제 공조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그 결의의 시행 여부가 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하느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건으로 계속해서 말이 나왔는데 최근 중국이 북한 특정 선박에 대해서는 또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다 그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속셈도 있다 이렇게 전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나오기도 전에 미국에서 국내법으로 예. 미 의회가 아주 전격적으로 37일 만에 사실 그 미국에서 법안 하나 제정하는데 뭐 한 6달, 7달 걸리는데 이게 상원 하원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37일 만에 전격적으로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아세안과의 정상회담하고 바로 휴가도 안 가고 이거 서명하고 바로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세컨더리 이제 보이콧가 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중국이 자신들이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아예 그냥 선수를 쳐서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이 석탄 광물 자원 여기에 대한 수입을 다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북한 선박을 아예 단둥항 같은 경우에 못 들어오게 이제 함으로써 굉장한 이제 성의를 보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아주 순수하게만 볼 수 있느냐 하는 건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향후에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으로 치면은
최근에 이제 광물 자원이 이제 북한의 대중 수출의 거의 50%나 되는데 광물 자원의 가격이 워낙 굉장히 추락했고 중국 내부에서도 석탄이 이제 남아돌아요. 예. 중국이 이제 경기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석탄 수요가 이제 줄어들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석탄의 중국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이거를 다 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중 간의 교역 현황을 보면 섬유류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빠져 있거든요. 또 근로자 해외 송출 이것도 이제 빠져 있고 그러고 러시아의 경우에 보면은 이번에 낮은 선봉 이 항구를 통해서 그 러시아산 석탄의 수출은 또 제외시켜 마지막 판에 제외시켰잖아요. 예. 또 러시아가 또 제외시킨 게 뭐냐면은 대량살상 무기의 부품 같은 거에 명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예외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한 석유를 중국이 안 주면 북한이 이제 사실 꼼짝 못 하는데 몇 달 내로 뭐 북한에 휘청휘청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항공유만 안 주게 했고 예. 그다음에 로켓 연료. 근데 나머지는 항공유라는 건 중국이 북한에 주는 석유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중국이 계속해서 가면은 효과는 분명한데 과연 중국이 계속 갈 것이냐 이건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떠냐는 예. 그런 것보다는 지켰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효과가 크게 만들어. 계속 지키면 본인한테 계속 손해가 보는 그런 게 아니고 국제적 신인도가 올라간다든가 부가적인 그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키는 국가만 계속 손해 보면 다른 방도를 강도하겠죠.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첫 실효적 조치가 저는 이 설렁설렁 검색이 아니고 상당히 집요하게 했다는 것은 이런 조치가 다른 국가들한테 주는 그 상징적인 그 메시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합훈련은 뭐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보면 구분을 하는데요. 키리졸브가 있고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이 있고 쌍용 훈련이 있습니다. 예. 쌍용 훈련은 독수리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키리졸브 훈련은 한마디로 지휘소 연습입니다. 그래서 각급 부대의 그 지휘관들이나 참모들을 모아놓고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증원 변력 69만 명이나 되는 그 증원 변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서 전방위까지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의 남침을 격퇴해서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까지 네. 이거를 컴퓨터 놓고서는 지휘소 연습이라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지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약 2주 동안 이제 하는 게 키리졸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건 이제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제 독수리 훈련은 뭐 상륙 훈련도 하고 또 대테러 훈련도 하고 또 수송 훈련 뭐 온갖 그 야외 기동 훈련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요번에는 아까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미군이 평소에는 한 4천 명 이내로 왔는데 이번에는 예. 15,00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3배 이상이 이제 오고 우리 군도 평소에 1.5배 29만 명이 참석해서 3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쌍용 훈련은 이제 2012년부터 하는데 이거는 상륙작전 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산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해안에서 그 상륙작전 훈련하는데 최근에는 남포에도 남포라는 건 평양 바로 외항이 예. 우리로 치면 인천인데 거기로부터 들어가서 평양과 이 영변으로 가서 대량살상 무기를 확보하고 평양의 지휘부를 체포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최근에 평양 방어 훈련하고 이런 거 다 이거에 대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제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게 쌍용 훈련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때보다 좀 규모가 큽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좀 위협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번 훈련에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집중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홍현익 박사처럼 민간 전문가들도 훈련 내용을 상세히 알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달라진 훈련 양상이에요. 무슨 과거에는 군사 작전을 가급적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중국까지도 나서도 미국까지도 군사 작전 내용을 굉장히 공개를 합니다. 상당하게 병력이 뭐다, 장비가 뭐다, 뭐 상세하게 공개하고 심지어 무슨
특수작전, 예. 뭐 참수작전까지도 뭐 거론이 될 정도로 이 민간 분야에서 와글와글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작전의 형태인데 이 중요한 것은 키 리졸브가 뭐냐? 그 영어를 번역하면 단호한 결입니다. 이게 단호한 결이라는 것이 뭐 키가 이게 돌리는 자동차 키가 아니고 예. 그런 중요하고 단호한 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주한미군만이 아니고 미국 본토나 이 동북아에 있는 모든 가용한 모든 전력이 이번에 한반도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핵추진 항모부터 뭐 다양한 전력이 오는데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고 특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무기가 뭐냐? 스텔스 성능이죠. 예. B2 전략 폭격이라든가 F-22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 일부 보여줬는데 그 오는 장면을 가지고 보여주고 뭐 해당 그 장성들이 나와서 뭐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떻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적이 오판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해병대 훈련 같은 것도 이제 뭐 과거의 그 병력 위주로가 아니고 질적으로 아주 그 최첨단 전력을 한반도에 보냄으로써 이것이 단지 군사적 훈련이 아니고 정치 군사적 훈련이라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방위 공약을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한국민을 비롯하고 주변국들이 명확하게 알수록 아하 미군이 한반도 방위 공약이 명확하구나.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이번에 훈련에서는 북한이 엉뚱한 핵미사일 도발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대로 공세적인 그 선제 공격까지도 가능한 작전 계획을 과연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5015라고 하죠. 그런 것도 최초에 적용하는. 그래서 북한이 이거 우리가 잘못 오판할 경우는 이 체제 자체가 불안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서는 유엔 제재, 다른 한편으로서는 군사적 훈련으로서 강력하게 정책 변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다각적인 포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훈련이 한미 동맹의 약간 굳건함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대남 위협 발언이 또 눈길을 끕니다.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서 임의의 순간에 핵탄두를 쏘아올릴 수 있어야 한다. 뭐 선제적 공격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위협인지 아니면 실제 도발을 어떻게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예. 난 지금 떨고 있다 이런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돌려서. 왜냐하면 예. F-22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이런 거는 평양 전체를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한두 대만 가지고도 그런데 왔다 간지도 모르는 거죠 북한은.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적이 오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워낙 고성능의 전략 자산들이 오기 때문에 겁이 나는데 더군다나 저 작전의 내용면에 있어서 이번에 5015라고 하는 건 과거의 5027 전면전을 대비한 5027. 그다음에 급변사태,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5029. 그다음에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뭐 킬체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서 국지 도발 억지계. 그러니까 평시와 전시 그리고 선제 타격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칫하면 이게 훈련이 아니라 직접 훈련이 실제 상황이 되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참수작전 있잖아요. 예. 참수작전이 목을 벤다는 건데 누구 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겁난다. 나도 죽고만 있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선제 타격을 하겠다. 자기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공할 만한 전력들이 대부분은 한국계 아니거든요. 네. 미국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자체적으로도 참수작전 능력을 가지고 또 재래식 무기라고 할 때도 탄도탄 미사일 같은 것도 우리 스스로도 미국에 못지않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평양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 나가야지 너무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4월 말 예. 지나면 어떡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일견 겁을 주는 건데 사실은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겁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예.
네.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아도 두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은 통산적인 연례 훈련인데도 계속해서 북한이 반발을 해왔거든요. 그럼 여태까지의 그런 행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매년 그 키 리졸브 훈련이 되는 봄이 되면 그 꽃이 피고 평화의 무드가 돼야 되는데 봄이 되면 이게 도발의 수위 또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북한이 끌어올리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제재까지 가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사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나 군사 대비 태세를 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 물론 그 핵이나 미사일도 봐야 되지만 그걸 쏘라고 결정하는 김정은의 통치 행태나 심리 상태도 봐야 된다. 그리고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실전 배치된 핵탄두를 임의의 시간에 쏴버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준비된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치 끝났다. 그리고 언제 쏠지 모른다. 뭐 대낮에 쏠지 심야에 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충동적 오판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되지만은 적은 우리의 허를 찌를 수 있는 항상 적이라 한다.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격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약간 느슨해진다든가 도발이 원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도발, 저비용으로 대단한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 총선 국면이라는 어쨌든 여론의 핵폭탄이 남한에서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그 첨가제를 넣는 식의 도발, 그런 기기묘모한 나름대로 책략을 구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국민 안심용 메시지뿐만 아니고 실제 안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감은 어떤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누적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방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어쨌든 소진이 되거든요. 힘들죠. 예. 아무리 고가의 첨단 장비라 하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어느 그 극한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중완급을 잘 따져서 뭐 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왔는데 계속 강화 지시만 내려온다. 그것이 아니고 잘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해가면서 우리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김정은이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약간 표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도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발 가능성은 예.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지 않지만 예. 점차로 늘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천안함 폭침, 이게 독수리 훈련 기간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한미연합 전력을 화려하게 과시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두더지처럼 숨어서 와서 원점이 소위 드러나지 않는 예. 그런 비밀 작전 같은 걸 할 수 있고 사이버 테러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LBM을 발사한다든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건 뭐 거의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3월, 4월 이제 되면 이 전단 살포, 바람이 이제 북쪽으로 하니까 전단 예. 살포할 때 거기에 대한 아마 고사총 사격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총탄이 넘어와서 우리 주민이 만약 다쳤다. 그러면 상황이 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은 겁나니까 도발 못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도발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도발하더라도 놀래지 말고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저놈들이 역시 도발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군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혼연일체로 이 정부와 군을 밀어주는 이런 어떤 슬기로운 국민 자세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